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물이 흘러가도록 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바라 쿠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요. 제인 욜런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희 선생님이 옮겨주시고요.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입니다. 근데 제가 글에 대한 분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봐요. 제인 욜런 선생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라는 얘기는 드렸죠?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쿼빈 저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넷 그랜케에게 제인 욜런, 스위프트 강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바라 쿠니, 쿼빈 마을 역사 연구 협회에서 이 책의 배경 이야기를 제공해 주셨다고 합니다. 작가의 말을 들어가 보면요. 작가의 말에서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쿼빈 저수지는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물이 맑다고 소문난 곳이죠.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 높이 독수리들이 날고 사슴들은 길을 내죠. 그러나 한때는 바위투성이 언덕이 에워쌌던 스위프트 강이 흐르는 야트막한 골짜기였어요. 골짜기 마을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거기서 평생을 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1927년에서 1946년까지 물이 차올라 집과 교회와 학교, 온갖 삶의 흔적이 영원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쿼빈 저수지 때문에 스위프트 강 마을이 가라앉은 건 그다지 유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이름만 다를 뿐 물이 필요한 세계 곳곳의 대도시 근처 어디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죠. 이런 저수지들이 생겨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협상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야채 주스를 마셔서 그런지 목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내 나이 6살 땐 세상이 아주 편안해 보였어요. 침실 창가에선 살랑살랑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며 기분 좋은 바람이 불었어요. 엄마는 나를 혼자 학교에 보냈죠. 꼬불꼬불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오래된 돌집 방앗간과 마을 회관과 교회를 지나 내거리까지 걸어가면 그제서야 조지랑 낸시를 만나곤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맑은 여름날이면 나랑 조지는 스위프트 강에서 낚시를 하고 놀았어요. 핀으로 만든 낚시바늘과 실 한 오라기로 갈색 송어를 낚았죠. 우리는 공원 묘지에서 접는 칼 던지기 놀이를 하고 윌 할아버지 무덤 앞 돌판에다 소풍 도시락을 펼쳤어요. 검은 돌판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빨아들여 온종일 따뜻했죠. 여름날 밤에 낸시랑 난 뒤뜰 단풍나무 아래에 잠자리를 펴곤 했어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울리며 래빗 선로를 따라 달리고 멈추는 기차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에 놀라 아름드리 누름나무의 올빼미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우린 작고 길어지는 나무 그늘 속에 누워 깜빡깜빡 깜빡 개똥벌레가 어두운 하늘을 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개똥벌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깜빡깜빡하거든요. 그래서 깜빡깜빡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엔 낸시가 도시에서 놀러온 사촌 사라와 함께 유리병 3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린 개똥벌레를 잡아 유리병에 넣은 다음 손바닥으로 주둥이를 막았죠. 엄마가 우리를 보고 다가와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놔주렴, 셀리 제인. 난 엄마 말씀대로 했어요. 한겨울이면 아빠는 그리니치 호수에서 얼음을 잘라날랐고 엄마는 집안의 난로불을 밤낮 없이 활활 타오르게 했어요. 난 오리털 이불 3채에다 할머니 누비이불을 덮고서야 잠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3월이 오면 우린 단풍나무에다 물통을 걸었어요. 손가락으로 나무의 즙을 찍어서 희미한 단맛을 맛보곤 했죠. 수액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들은 걸핏하면 마을 해관에 갔어요. 아주머니들도 갔죠. 우리 같은 아이들만 안 불렀어요. 모두 보스턴에서 온 아저씨들 얘기를 듣는 데어요. 100km나 떨어진 보스턴시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댔어요. 아빠 말씀대로라면 보스턴은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갈증에 시달려 왔대요. 갈증을 달래줄 물이 없었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골짜기엔 물이 있었죠.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 차가운 물이 낮은 언덕 사이를 쉬지 않고 흘렀어요.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돈을,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새로운 집을, 우리 물을 내어주는 대신 더 넉넉한 생활을 준댔어요. 보스턴 사람들은 투표를 해서 그렇게 정하고 우리 마을을 물속에 가라앉히기로 한 거예요. 맨 먼저 우리는 무덤을 옮겼어요. 윌 할아버지 무덤 앞 검은 돌판과 더블데이, 다우닝, 매트카프, 홀 집안의 들판을 모두 옮겼어요. 아빠는 트럭에 실린 묘비를 읽으며 자잘하게 흩어진 유물을 모아 산뜻하고 푸르게 꾸민 새 묘지로 날랐답니다. 어떤 무덤에선 단추와 이빨, 가느다란 뼈 몇 개만 나왔죠. 아빠는 인디언 유골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고 했어요. 내 생각에도 인디언들은 그 신성한 땅에 그대로 누워있게 놔두는 것이 옳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잔디등에가 몹시 지독하다고도 했어요. 그 벌레한테 쏘여서 아빠 눈밑이 물방울처럼 부어올랐거든요. 주지사가 벌목꾼을 보내 덤불과 나무를 모조리 베었어요. 단풍나무와 느릅나무, 버드나무와 플라타너스, 그리고 널따랗게 가지 펼친 참나무를 모두 베어냈죠. 베인 나무들은 음료수 빨대처럼 길 따라 쌓였다가 어디론가 실려갔어요. 그 다음이 우리가 살던 집 차례였죠. 어떤 집은 불도저가 맡았는데 불도저가 세게 밀면 곧바로 무너졌죠. 바람과 눈과 비를 맞으며 100년 혹은 200년을 거뜬히 서 있던 집이 말이에요. 조지와 나는 오래된 돌집 방앗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마침내는 한쪽 벽 창문이 텅 빈 눈동자처럼 뚫린 채 저 멀리 언덕을 쳐다보는 것까지 지켜봤죠. 백스터 아저씨네 집은 트럭에 실려갔어요. 아스팔트 길을 따라 학교 가는 아이들처럼 느릿느릿 다른 마을 새 집터로 옮겨갔죠. 낸시랑 나는 한참을 트럭을 쫓아 달렸어요. 트럭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랐어요. 우리는 멈춰선 채 헐떡이며 트럭에 실린 집이 영영 사라지는 걸 지켜봤죠. 얼마 지나 나도 엄마 아빠를 따라 뉴세일럼으로 이사했어요. 커다란 언덕을 넘어 아담한 집으로 갔죠. 내 방은 겨우내 따뜻했어요. 낸시는 자기 가족이랑 사촌 사라네 집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조지는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었고
작별 인사조차 건넬 수 없었죠. 낯선 아저씨들이 커다란 기계를 끌고 나타나 터널과 문을 만들었어요. 윈저댐과 군너툭이었죠. 아빠는 거의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공사 현장으로 날 데려갔어요. 잘 봐두렴, 셀리 제인. 가슴속 깊이 우리 마을을 새겨두거라. 하지만 거긴 벌써 우리 마을 같지 않았어요. 나무도 없고 덤불도 없고 정원도 울타리도 사라졌죠. 집도 교회도 헛간도 마을 회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널찍한 잿빛 들판이 펼쳐진 채 언덕 사이로 댐에 뚫린 구멍만 보였어요. 댐의 물길이 막히고 강물이 소리 없이 천천히 흘러들었어요. 쌀쌀맞은 이유처럼 높이 높이 언덕 절반 높이까지 차올랐어요. 강물은 데이나, 엠필드, 플래스콧, 그리니치 같은 스위프트 강의 작은 마을 여럿을 삼켰어요. 7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죠. 세월이 더 흘러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와 함께 보트를 저어 쿼빈 저수지로 들어갔어요. 보트 뒤로 거품이 보글보글 꼬리를 물고 따라왔죠. 늦은 오후 내내 그리고 어느새 훌쩍 저녁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작은 보트에 앉아 있었죠. 아빠가 옆쪽을 가리켰어요. 저길 보렴, 셀리 제인. 브레스콘 마을로 가던 길 자리야. 저긴 비버 시내가 가던 길 자리고 저긴 네가 세례를 받은 교회가 있던 자리란다. 학교가 있었고 마을회관이 있었고 오래된 돌집 방앗간이 거기 있었지. 다시는 그 모든 걸 못 보게 됐구나. 난 아빠가 가리키는 데를 바라봤어요. 아스라의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옛 모습을 읽어내기는 어려웠어요. 이젠 작은 민물고기들이 그 옛날 거리 전부를 차지했고 시골 길 위에도 마찬가지였죠. 무지개 송어가 파리를 잡느라 펄쩍 뛰어오르자 동그란 물결 무늬가 아빠가 애써 그린 지도를 지워버렸죠. 날이 어두워지자 별들이 나타났어요. 물 위로 별빛이 비쳤죠. 깜빡깜빡 깜빡 개똥벌레처럼 빛났어요. 나는 배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별빛에 반짝이는 물을 두 손 모아 떴어요. 그런 채로 잠깐 버드나무 가지에 스치던 바람을 기억해냈죠. 레빗 선로를 따라 달리던 기차 소리와 조지와 낸시를 만나던 내 거리를 떠올렸어요. 지금은 가버린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간 모든 것을요. 그때 물에 잠긴 세월 저편에서 날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놔주렴, 셀리 제인. 나는 점점 캄캄해지는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조그맣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했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맹산을 NGO 단체에서 맹산을 하려고 해서요. 그 분당 쪽에 있는 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펀드 조직을 꾸려서 그 맹산을 샀죠. 왜 샀냐면요.
그곳에 정말 귀하디 귀한 그 반딧불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인제 반딧불도 보여줬죠. 그때 그 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맹산의 역사를 들려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아이들에게 반딧불이를 보여줬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굉장히 반딧불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켰죠. 그 펀드를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저도 어린 시절 반딧불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가슴에 그 따스한 그 바람이 물결을 일듯 일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론 그 산속 깊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요. 하지만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보물 같은 존재거든요. 희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생태를 알려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떤 새로운 생명체를 만나기 전에 그 생명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만나지 않죠. 그냥 자기 식대로 만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처음 그거를 알고서 좀 놀랬죠. '아 이게 조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많이 개구리들 그 참개구리 얼마나 귀여워요. 애기 아주 그냥 청초한 초록 연잎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 친구들을 절대로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개구리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구리들이 저체온증이잖아요. 저체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체온이 아무리 적어도 36.5도 이하거든요. 이 36.1 도 낮으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개구리를 만지면 개구리가 인제 화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물론 아이들을 데리고 했는데 인제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인제 두꺼비를 옮겼어요. 두꺼비를 옮겨 주느라고 인제 고무장갑을 끼고 인제 옮겼던 그런 활동들도 잔잔하게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네요. 그런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연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를 존중하고 또 인제 어떤 새로운 새 생명에 대한 조언을 위한 공부는 정말 필수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기는 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모르면은 용감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어 과거의 그 추억의 장을 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소를 지어 보세요. 그리고 먼저 거울을 보고 한번 소리를 내 보세요. 하하하하 흐흐흐흐. 그러면 이 뇌가요. 정말 단순해서 그런 그 상황을 그러니까 복잡했던 머리들을 이렇게 맑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가 그 뇌과학 선생님 뇌과학을 뇌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만약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거울을 보고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시고요. 아 예 이 오 우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 보시는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요. 그러면은 기분 좋은 날들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